오늘의 주제는 방위비 분담입니다. 옆에는 선진국방연구 회장이시면서 국민대학교 교수님이신 박희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방위비 분담은 왜 생겼고 무엇인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다가 미국도 경제력이 조금 한계가 되면서 동맹국 또는 우방국들한테 그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한 비용을 분담하자 이렇게 제의함으로써 방위비 분담이 시작됐습니다. 유럽의 이제 독일, 일본은 7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 한국은 199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1억 5천만 불 정도의 이 방위비 분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 상황에 맞도록 이제 올렸고 2018년에는 우리가 미국한테 매년 9,602억 원을 그 지불을 해서 주한미군의 지원에 따르는 비용을 조금 경감시키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를 위해서 일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그 비용을 조금 지원해주는 성격이 바로 방위비 분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해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지불하는 그 돈이 미국의 보험급이라든지 또는 뭐 무기 사는 데도 사용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 미국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은 사용됩니다. 또한 뭐 우리가 주는 돈이 미국에 건너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위비 분담은 전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그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인 고용자들에 대한 보험급입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소비되는 것이고요. 또 한국에 이제 있는 주한미군 기지의 시설 같은 거 이런 걸 건설하기 때문에 그거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불해서 이것도 다 이제 한국에서 소비되고요. 또 이제 미군이 그 물자를 이동할 때 쓰는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 한국 내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한국에서 다 사용됩니다. 또 일부에서는 미군이 우리 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해놓고 이자놀이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방위비 분담을 1년에 어느 정도 사용을 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집행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의 은행에 이제 예치해 두는데 그 미군이 이자를 받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 은행이 이익 보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이 돈을 맡아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그 미군이 뭐 이자놀이 한다든지 하는 건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방위비 분담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일부 그 반미 감정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확산시킨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 업무에 종사했습니다만 또 제가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굉장히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고 주한미군의 그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방위비를 많이 분담하고 있나요? 사실은 일본하고 우리는 그 분담한 항목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비 분담이 시작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둔을 하는데 실제 소파 협정이라고 해서 그 지휘 협정, 미군의 지휘 협정에 의하면 미군 주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고 한국군은 지원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거를 최대한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는 거는 이제 특별협정, Special Measures Agreement라고 해서 SMA라고 합니다. 그것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내에서는 그 특별협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액수만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뭐 그다지 적지 않고 그 다음에 GDP 대비로 하면 우리가 또 오히려 많을 수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군은 그 소파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그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2018년의 경우에 그
우리가 지원한 항목과 비슷하게 한 게 총 3,884억 엔입니다. 이것을 그 환율로 따지면 대체적으로 한 4조가 됩니다. 우리가 2018년에 9,602억 원을 지원한 거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우리에 비해서 4.2배 정도를 지불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GDP가 한 3배 정도 이제 작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도 일본이 많이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일본은 가급적이면 미군에 이런 주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지원을 해준다는 입장이고요. 그 속에서 조금 이제 수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불하는 것이 안 맞다 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동일한 그 어떤 방위비 분담을 하면서도 미국에게는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돈을 지불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얼마나 적극적이면서 좀 시원시원하게 지불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조금 일본이 방위비 분담을 비롯해서 미일 동맹을 관리하는 그 어떤 지혜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을 안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나요? 사실은 일부 보수 학자들은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미동맹의 이제 그 독특성입니다. 뭐냐면 사실은 동일한 국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쪽이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국력이 아니고 국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국가의 경우에 조금 동맹의 성격이 다릅니다. 뭐냐면 이 큰 국가는 작은 나라의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핵전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미국을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런 군사력 차원에서 보면 미국은 한국이 필요하지 않는 셈이죠. 그러면 어떻게 동맹이 유지되느냐? 그것을 그 마이클 알트페더라는 학자는 자율성 안보 교환 모델 이렇게 이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걸 비대칭 동맹이라고 그러는데요. 비대칭 동맹이 유지되는 근본 이유는 약소국은 자율성을 양보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강대국이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강대국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고요. 강대국은 안보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 입장에서는 안보를 지원함에 따라서 약속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가 좀 호혜성이 이제 보장을 되고 그래서 오래 가는 겁니다. 근데 방위 분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이 자율성 양보를 요구하는 가장 정형적인 그런 사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돈이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너희 주둔에 따른 비용을 조금 내주라. 왜냐하면 유사시에 너희를 지켜줘야 되는데 조금 내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액수에 상관없이 그거를 싫다고 그러면 이게 동맹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죠.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도 미국의 요구를 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방위 분담을 안 하겠다는 것은 그런 동맹관계의 기본 원칙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굉장히 불쾌하게 인식될 수 있고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로부터 2,000명의 미군을 갑자기 국방장관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알 수 없고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부유한 우방이 계속 방위 분담 같은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위 분담에 대해서 소극적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의 이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로서 우방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뭐 유럽의 국가들도 2% 정도 국방비를 올리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은 조금 이제 내만 이렇게 희생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조금은 좀 지원한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현재 방위 분담이라는 사실은 그다지 크지 않는 사안이 한미 동맹의 기본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우리는 미국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양측 실무단을 구성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고 그 실무단에 정권을 위임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무단도 우리 현 대통령이나 또 미국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한미 양국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선을 만들어서 양국 대통령한테 건의하도록 하고 또 양국 대통령도 자기 마음에 조금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언론과 일부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이것을 자꾸 이제 반미 감정으로 미국에 대한 불만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이 북핵 위협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방위분담이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방위분담에 대한 사실을 국민한테 좀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부 이제 좌파 지식인들은 너무 반미 감정 차원에서 이것을 계속 침소봉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핵 위협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차원과 조화를 지켜서 좀 균형 있는 시각을 국민들한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